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티 어학원 한끗 토익의 리스닝 파트를 맡고 있는 티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스닝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리스닝 파트를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가지 팁을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리딩 파트는 이제 독해를 하거나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외우거나 해서 좀 공부의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겠지만 리스닝 파트는 아무래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부터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왜 리스닝이 잘 안 되는지 다른 것보다 외우는 거는 그냥 외울 수가 있는데 왜 잘 안 들리는지부터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 속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 찾아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가 잘 안 들리시죠? 뭐 외우는 건 눈으로 외우고 뭐 풀어보고 뭐 그러는데 들리는 거는 정말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단어 많이 외우시잖아요. 단어도 외우고 수거도 외우고 이제 외우는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세요? 많은 분들이 대충 눈으로 외워서 그 눈으로 이제 스펠링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를 눈으로 역시 외우실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도 직접 소리를 내서 이 단어가 각각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는 인지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시간도 없으셨고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단어를 말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외우면은 당연히 눈만 인지를 하지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영어가 더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링킹 사운드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링킹 사운드는 연이어지는 연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리스닝 파트에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한 단어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이어져서 우리나라 말의 두음법칙처럼 전혀 다른 소리, 내가 몰랐던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것 자체도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남의 소리만 들어서입니다. 이 앞에 단어와 수거들을 눈으로만 외웠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한 번도 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은 안 들리는 것에 집착을 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 들리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안 들렸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안 들린 것에서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들리는 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답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그것만 머릿속에 남게 돼서 아무래도 조금 듣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There's a Chinese calligraphy exhibition going on at SAIC Museum. 네,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말씀해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문장을 얘기를 했을까요? 인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지? 라고 잘 모르셨을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다 이제 토익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거 다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러면서 눈으로 보니까 아는데 안 들렸습니다. There's a Chinese calligraphy exhibition going on at SAIC Museum. 자, Chinese calligraphy exhibition 무슨 뜻일까요? Chinese는 이제 중국, calligraphy는 뭐죠? 명사인 서예, 서체입니다. exhibition 전시회죠. 뮤지엄에 SAIC 뮤지엄에 중국 서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꽤나 간단한 문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귀로 들었을 땐 잘 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만 외워버릇했기 때문에 직접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장을 들었을 때 결국에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우개.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소리까지 같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빈출 표현 같은 것들을 외우실 때 꼭 소리내서 한번 내가 읽어보고 혹은 사전 같은 것을 찾아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인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의 표준말은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는 표준어라고 하면은 서울말씨가 표준어잖아요. 영어의 표준어가 서울말처럼 표준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기야 하겠지만은 호주식 액센트가 있고요. 영국식 액센트가 있고요. 미국식 액센트가 있고요. 미국도 되게 크잖아요. 미국도 서부식, 그 다음에 뭐 남부식 혹은 중부식, 동부식 발음이 액센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스닝을 듣다 보면요, 호주 성우분이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영국 성우분이 얘기하실 때도 있고, 미국, 캐나다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같은 미국이라고 해도 액센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리를 인지를 하시고 각각 단어의 소리를 인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들어보면 빈출 단어들이 있거든요. 빈출 단어 중에 성우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either, direction, schedule, chair, data 이렇게 5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자, either 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 이제 나도 역시 뭐 이런 뜻인데, 자, 미국의 성우, 캐나다의 성우는 보통 eith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호주나 이제 영국 분들은 either 대신에 either, neither, either 이런 식으로 I라는 액센트를 쓰죠. 자, direction입니다. direction은 direction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direction 하고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schedule, 자, 우리도 한국에서도 많이 쓴 schedule 하는 schedule이라는 단어는 얼마 전에 제가 들어봤어요. 호주 분이 schedule 대신에 schedule 이런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hair입니다. 의자죠. 의자 chair 해서 미국 발음은 조금 R 발음을 많이 굴리기는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발음은 R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ir 대신에 chair 이런 식으로 R 발음이 잘 들리지 않겠죠. 자, 데이터 용량할 때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data 이렇게 발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data라는 발음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그 단어들의 각각 다른 소리, 뭐 화병은 vase 같은 거는 vase 대신에 뭐 vase 이런 소리도 있고 나서 소리도 이제 단어를 외우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리도 같이 외워주시면 훨씬 리스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그 문제점 속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좀 스텝을 3가지를 제가 조금 뽑아봤어요. 요 스텝을 조금 이용하셔서 리스닝 공부를 하시는데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것에 맞춰서 좀 훈련을 하시면 한결 리스닝이 좀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speak the word to know what it means. 자, word를 speak. 스픽을 해서 말하다, 월드를 말을 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을 해보고 practice linking sound,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음 현상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assumption versus presupposition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첫 번째, speak the word to know what it means. 뭘까요? 단어의 소리 인지하는 겁니다.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 단어가 숙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RC 파트를 공부하시던 LC 파트를 공부하시던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듣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뭐 발음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가 소리를 먼저 낼 수 있어야지 남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꼭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어떤 때는 이제 뭐 녹음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뭐 녹음도 꽤나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 부끄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리스닝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practice linking sound예요. linking sound는 자, link 무슨 뜻이죠? link는 링크가 된, 연결이 된 사운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할 때 각 단어의 뒷소리와 앞소리가 연결이 돼서 나는 소리거든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Get rid of it.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사실 실제로 들을 때는 get rid of it 이렇게 안 들리고 get rid of it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뒷소리의 D와 앞에 O. 자, 아에요 모음이 합쳐져서 of it.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it, of it, get rid of it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get rid of it 이렇게 get rid of it 이렇게 읽었는데 소리가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들으실 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flip it up이 아닌 flip it up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끝소리, 된소리의 발음과 다음 단어의 모음이 합쳐져서 bit, flip it up 혹은 flip it up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사실 H는 모음이 아닌데 이 발음은 거의 이제 모음 발음에 가까워서요. Please send her a fax가 아닌 Please send her a fax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셨잖아요. 모르는 건 인지를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들으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링킹 사운드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단어의 끝자리가 된소리인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단어의 앞글자가 모음인 경우에 흔히 일어나고요. 항상은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이제 한국말 할 때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끊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의미에 따라서 끊어서 얘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굳이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직접 영어 토익 공부를 하실 때 소리를 직접 내서 문장을 읽어주시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모르면은요, 안 들려요. 내가 다 아는 단어여도. LC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문장의 수준이 RC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좀 낮은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게 뭐 소리 인지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링킹 사운드, 이 조그만 전치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전혀 다른 인지하지 못한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귀로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지? 라고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는 현상에 대해 링킹 사운드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링킹 사운드를 찾아내서 읽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자, I have a question about the food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I have a question about the food 이렇게 나옵니다. I have a V 소리가 A랑 합쳐서 I have a question 해서 question about the food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자,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이런 식으로 해서 I couldn't have done 똑같이 N과 I가 합쳐서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우리 왜 want you 할 때 이렇게 T와 Y가 만나면 추 소리가 나잖아요. 약간 그래서 without you 혹은 without you 이런 식으로도 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look out the window, look out the window 이렇게 얘기 안 하죠. look out the window에서 K와 O가 만나서 look out the window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센텐스는 제가 두 개를 묶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What are you up to today? 너 오늘 What are you up to?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동사가 어떻죠? are, 비동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What do you do for living? 너가 living으로 무엇을 하니? 직업을 묻는 질문이죠. 여기에서는 동사가 what do. are과 do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같이 링킹 사운드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What are you up to today? What do you do for living?
같죠? 그래서 what are you? 이런 소리가 납니다. are이 됐든 do가 됐든 what are you? what do you? 대신에 what are you? 라는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은 조금 더 리스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연음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전치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치사들은 뭐 on, 뭐 about 뭐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of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으시듯이 다 전치사의 앞은 대부분들이 모음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니까 그 전 단어인 된소리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전치사가 많이 안 들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e, she 같은 이런 이제 인칭 같은 경우도 묻혀서 된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안 들리는 거에 제가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그거를 그 소리를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앞에 뭐라고 했으니까 뒤에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해서 유추를 하는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추를 하는 것도 그냥 유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안 들리는 것들을 이제 문맥을 유추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ssumption과 presuppositi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ssumption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이란 뜻입니다. presupposition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가정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assumption은 말 그대로 넘겨짚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것에서 넘겨짚는 거고 presupposition은 내가 들은 하나라도 들은 팩트를 가지고 정답을 찾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assumption을 하지 말고 presupposition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를 말하는 문장에서는 전치사 이런 거 잘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서 요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유추하는 이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의 문맥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말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한마디 안에 접속사와 동사 그리고 명사와 동사를 써서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의 문장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사는 동사대로 자기의 각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명사는 명사대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접속사는 또 다른 개념이죠. 전혀 다른 언어니까요. 그래서 이 영어는요 대신에 접속사와 동사가 붙어 다니는 대신에 그냥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이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촘촘히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하나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거는 전혀 큰일 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3, 8.4 가시면은 지문이 너무 길고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너무 힘드신데요. 괜찮아요. 이제 파트 1, 파트 2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8.3, 8.4 가시면은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우리 앞에 그 전에 무엇이 주어지죠? 질문이 주어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너는 뭐만 들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질문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질문에서 요하는 키워드, 주제가 무엇이니, 얘네 화자가 누구니, 얘네 다음에 어디 가니, 이런 것들 키워드를 찾아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라든지 그런 조금한 단어들은 그냥 살짝 버려주셔도 정답을 찾는데 그리고 오답을 소구하시는데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리스닝 너무 안 돼서 20-30%밖에 못 들어요 하는데 20-30%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100%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100% 다 듣고 독해하세요.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는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연습을 하시면은요, 리스닝 다 들려요. 내 귀로 뭔가가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은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찾고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모르는 것은 어차피 몰라요. 그거를 아무리 모르는 것을 붙잡고 있어봤자 남는 거는 그냥 점수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그냥 쿨하게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시고 그나마 대담하게 됐어 안 들렸어 그럼 다음 거 들어야지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내가 들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안에서 오답 충분히 소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질문에서 원하는 스피커의 의도, 질문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원하는 대답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먼저 잘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답들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좀 알아봤고요. 그 문제점 속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거 들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아시죠? 네. 뭐든지 이론을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보셔서 나만의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한끗 토익 수업에서 이제 저와 함께 리스닝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수업에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